이찬원의 인생에는 이상한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세의 사람과 묘하게 겹치는 순간들이 나오죠. 결승전의 운명, 어린 시절의 좌절, 그리고 삶의 결까지 닮았다고 하기엔 너무 똑같고 다르다고 하기엔 너무 평행합니다.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걷지만 어떤 인연은 마치 정해진 궤도를 돌듯 서로의 삶을 비추며 이어지죠. 장윤정, 황윤성 그리고 홍지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무대에 서 있었지만 이찬원과 놀라울 만큼 닮은 길을 걸었습니다. 결승에서의 운명까지 닮고 어린 시절의 꿈까지 갖고 심지어 삶의 결마저 닮은 사람들. 오늘은 이찬원 평행이론, 운명이 장난처럼 엮어놓은 새 인연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찬원의 어린 시절을 보면 꼭 누군가가 겹쳐 보입니다. 트로트를 사랑했고 어릴 때부터 전국을 누비던 신동. 바로 장윤정이 그랬죠. 둘 다 전국 노래자랑으로 시작한 줄 알지만 사실 그보다 더 미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장윤정은 9살이던 해 엄마 몰래 조퇴하고 혼자 전국 노래자랑 현장에 갔답니다. 그런데요, 보호자 없이 출연이 안 됐대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럼 뭐라도 안 주실 거예요 했더니 기념품으로 찻잔 세트를 받았다는 일화가 남아있죠. 그때부터 장윤정은 스스로를 찻잔 세트의 주인공이라 부르곤 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던 이찬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찬원은 10살 때 엄마 몰래 대구 전국 노래자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보호자 없이는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13살 때 다시 도전했답니다. 그게 바로 찬원의 인생 첫 방송 무대였어요.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은 정말 묘하게 닮았습니다. 둘 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택한 이유가 분명했고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노래로 길을 열었죠. 장윤정에게는 어머나 가, 이찬원에게는 진또배기 가 그 길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의 평행은 단순히 데뷔 경로에만 있지 않습니다. 노래에 담긴 태도가 똑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화려하지만 무대 아래서는 성실 그 자체. 이건 장윤정이 예능에서 찬원을 언급할 때마다 하는 말이기도 하죠. 찬원이는요, 노력으로 만들어진 신동이에요. 타고난 게 아니라 다 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윤정은 트로트 1세대의 신동이었다면 이찬원은 그 신동의 DNA를 이어받은 2세대다. 결국 두 사람은 트로트의 어린 시절을 공유한 세대,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가 된 셈이죠. 이찬원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황윤성은 가족보다 가족 같다.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실제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는데요. 아들 둘집의 장남, 둘 다 1972년생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형처럼 또 동생처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라 했습니다. 경연이 처음이던 2020년, 이찬원은 자신이 제일 얻은 게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친구요. 그게 제일 커요. 그 친구가 바로 황윤성이었습니다. 트로트라는 길은 늘 외롭잖아요. 무대는 화려해도 그 뒤는 조용하고 길죠. 찬원도 윤성도 그런 시절을 오래 버텼습니다. 황윤성은 아이돌 그룹 로미오로 데뷔했지만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 역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무명으로 노래를 붙잡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서로를 보고 말했답니다. 너무 비슷하다.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 평행선이다. 둘은 실제로 같은 시기에 힘든 가족사를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서로의 부모님과 인사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말한 가족보다 가족 같다는 건 그냥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윤성의 어머니와 찬원의 어머니는 나이도 같고 두 분 다 1972년생, 둘 다 두 아들 중 첫째. 그래서인지 두 집의 대화는 늘 비슷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잘하나? 그래도 힘내야지, 둘째도 보고 있잖아? 이런 얘기로 서로를 위로하는 두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찬원과 윤성의 관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 둘을 이렇게 부릅니다. 평행한 형제. 무대에서는 경쟁자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찬원아, 괜찮지? 응, 오늘은 내가 밥 살게. 그게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친구가 아닌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말합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으로 이어진다고 믿어요.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황윤성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무대에서 노래하지만 그 노래의 온도만큼은 늘 같습니다. 따뜻하고 진심이고 서로를 닮아있죠. 이찬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한 번쯤은 이건 정말 기묘하다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홍지윤과의 평행이론이죠. 두 사람은 직접 엮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궤적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마스터 점수 1위,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2위. 홍지윤은 미스트롯이 결승전에서 마스터 점수 1위, 그러나 역시 국민투표에서 2위.
이 둘의 결과표를 나란히 놓으면 정말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홍지윤은 결승 무대에서 김태곤의 망부석을 불렀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 여자 이야기인데 전체 봄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그녀의 눈빛엔 간절함이 있었고 노래가 끝난 후 마스터 점수는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투표에서 단 1% 차이로 진 왕관을 놓쳤죠. 그때 홍지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 낯설지 않죠? 이찬원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말을 했거든요.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니었지만 결국 이 무대는 내가 완성하지 못했다. 그 시점에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지만 운명의 흐름은 이미 교차해 있었습니다. 둘 다 마스터 점수 1위라는 전문가의 인정을 받았고 동시에 국민투표 2위라는 대중의 선택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 그건 패배가 아니라 대중이 그들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남겨둔 신호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결승전 직후 이찬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중요한 건 누가 오래 기억되느냐죠. 그 말은 몇 년 뒤 미스트롯이가 끝난 후 홍지윤이 똑같이 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계속 무대에 서는 거예요. 같은 시기 같은 나이대 서로 다른 무대에서 같은 말을 한 두 사람, 그게 바로 평행이론이 아니겠습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트계의 해와 달이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결코 만나지 않지만 언제나 서로를 비추는 두 존재. 이찬원은 진의 왕관을 놓쳤지만 이후 누구보다 찬란한 길을 걸었고 홍지윤 역시 선의 자리에서 세대를 잇는 새로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둘의 이름은 각자의 무대에서 여전히 나란히 불립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빛으로요. 이찬원을 보면요, 늘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람은 결국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장윤정처럼 노래로 인생을 건 어른을 만나며 길의 의미를 배웠고 황윤성처럼 같은 무게에 인생을 버텨내며 진짜 가족의 온도를 느꼈죠. 그리고 홍지윤처럼 결국 결과보다 꾸준함이 더 빛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은 이찬원이 걸어온 길과 어쩌면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노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평행선 위를 지금도 묵묵히 걷고 있는 이름 이찬원입니다.